안녕하십니까. 요번 시간에는 여러분 그 책 제목이 블랙박스 하여튼 뭐 한마디로 뭐냐면 그냥 여러분 합격시키려고 이렇게 좋게 하나 요약집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공부하시는데 사실 뭐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아서 하여튼 간략하게 한번 아주 작은 시간에 큰 효과를 한번 보기 위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과목은 이제 공식법이고 일단 문제가 24문제 나옵니다. 자, 24 나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략을 짤 때 뭐 민법이라다가 1차 과목이 있어갖고 자, 이 등기법 공부하기 그다음에 공시법령 공부하기가 시간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핵심적인 것만 딱 봐서 그것만 이제 바로 이제 내용을 알든 모르든 찍어서 맞는 게 중요하니까 하여튼 그 답을 잘 여러분이 잘 파악하고 그걸 이제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일단 등기법이 이렇게 부동산 이 등기법하고 지적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일단 등기법은 시험 문제가 12문제 나오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12문제 나옵니다. 토탈 우리가 공시법령이라서 24문제가 나오는데 자, 등기법 12문제는 어디서 나오냐 하게 되면 이 등기법이 뭐하고 이제 총설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 이제 총설 부분을 들어갔는데 총설 부분이 있고 자, 등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소에서 누가 등기관이라고 하는 공무원이 어디에다가 등기부에다 뭐한다? 기록한다. 자,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청 절차가 있어요. 이 신청 절차 부분을 뭐로 나눠요? 총론하고 강론 나눕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총론하고 강론으로 이제 구분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총설 부분을 이제 구분할 때 기본 뭐가 있고 자, 기본 의의가 있고 그 다음에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등기에 등기의 종류가 있고 등기 대상이 있고 등기가 유효하기 위한 유효권이 있고 그 다음에 효력이 있다. 효력. 자, 그 다음에 이 총론을 이제 나눌 때 우리가 5가지 나눕니다. 그래서 일반 원칙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는 당사자 신청과 관공서 촉탁이 없으면 일을 하지 못한다. 일반 원칙이 있고 자, 두 번째 내 이름이 등기부상에 명의를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바로 신청 적격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등기는 신청인 얘기에서 의무자 파는 사람, 권리자 사는 사람 있죠? 의무자, 권리자가 공동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신청인입니다. 물론 이제 예외가 단독도 있고 대리도 있고 대위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신청 정보, 우리 신청서라고도 얘기하고 자, 신청 정보라도 얘기하는데 자, 우리가 서면주의니까 꼭 신청서 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첨부서면 있죠? 각종 등기에 관련된 첨부서면, 첨부제보 얘기하면 자, 이걸 제출하게 되면 등기관이 뭘 받아서 이제 접수받아서 등기부에 실행하고 등기 완료 후의 절차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강론을 강론을 각종 권리에 대한 등기 절차 이제 각종 권리 등기 절차로 이제 구분하고 자, 그 다음에 각종 등기에 대한 절차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그럼 각종 권리 등기 절차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등기부상의 소유권 보존 등기 합니다. 그다음에 소유권 뭐하고 이전 등기하고 그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라는 뭐가 있어요? 이거 용익물권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익물권 그다음에 저당권 등기를 하고 그다음에 임차권 채권으로서 뭐가 있어요? 임차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종 등기 절차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변경 등기를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자, 일부 원시적 경정 등기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말소 등기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멸실 등기라고 하는 게 있고 자, 요즘 시험이 잘 안 나오지만 회복 등기라고 하는 게 있고 가등기가 있습니다. 가등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작년 시험에 나왔던 뭐가 있어요? 이의신청.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강론에서 요렇게 강론에서 이쪽 강론에서 시험 문제가 7년 전부터 몇 문제가 5문제에서 6문제 사이가 거의 이제 12문제 중에서 반이 이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등기부가 등기부가 갑구하고 일구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민법에서 배우는 물권 중에 5개 소유권입니다. 소유권. 자, 그 다음에 지상권, 그 다음에 지역권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전세권이 있고 그 다음에 저당권이 있습니다. 저당권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물권 변동하려면 어디에 이 등기 목적이 와야 되는데 이 등기 목적이 뭐냐? 등기 목적이. 이 등기 목적이 일단 보존 등기를 해요. 자, 이 소유권에 대한 보존 등기 해요. 자, 그 다음에 을구에는 설정 등기를 합니다. 설정 등기. 그 다음에 이전이라고 하는 게 있고 변경이라고 하는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회복이라는 멸실 등기는 시험 문제 잘 안 나오니까 뭐에 대해서만
말소등기. 그래서 뭐에 맞춰서 물건이 시험 문제, 등기법에 시험 문제 나올 때 몇 가지가, 5가지가 이제 등장하니까 등기 목적도 몇 가지만 보자는 게 이거. 5가지만 보자, 5가지.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학원에서는 자, 이제 처음 공부할 때, 자, 그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혹시 이제 여성분들한테는, 여성분들은 그 네일 아트 하죠? 네일, 이 손톱에다 네일 아트 하죠? 그러니까 5개씩이니까 이거 여러분 이게 5개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예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이런 식으로 요 손톱에다 네일 아트 해갖고 요 내용을 쓰고 여기다가 뭐예요? 여기다가는 등기 목적 5가지 이렇게 보존 설정 이전 변경을 말소 이렇게 써갖고 자, 이걸 자꾸만 외우고 다니시라 그랬는데 자, 하여튼 뭐예요? 우리가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아요. 시간이 많지 않아 갖고 민법 학계로 1차, 왜 1차 떨어지면 뭐 이제 꽝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꾸만 생활 속에서 외우고 이렇게 하랐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등기 목적에 대해서 안 되는 거 3가지. 안 되는 거 뭐예요? 소유권은 절대 뭐예요? 을구에 하는 설정 등기가 당연히 안 되고. 자, 그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이라는 것은 어디에 대해서 보존 등기 당연히 안 되고. 보존은 소유권 보존 등기 없으니까. 근데 뭐가 안 되는 거? 지역권은 이전 등기 안 되는 거. 지역권 이전 등기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거 안 되는 거 3가지 받으자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뭐예요? 저당권 말소 등기, 저당권 변경, 저당권 이전, 저당권 설정 등기. 전세권 말소, 전세권 변경. 다 가능하죠, 이거. 그 얘기에 지금. 그래서 항상 자, 물건 5개의 등기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5개라는 개념을 이제 이해해 두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자, 반드시 뭐예요? 어디에서 여기 지금 뭐예요? 여기 그 의의에서는 물권 변동이 언제 생기느냐? 이제 물권 변동이 생기는 거. 물권 변동은 등기가 완료되면 자, 소급해서 뭐 할 때? 소급해서 자, 접수 받을 때부터 물권 변동이 생긴다. 이제 그 기본 뭐예요? 물권 변동 성립 시기를 좀 받으시고 그다음에 기능적인 측면에서 뭐예요? 존속 요건 아니다 하는데 자, 여기서 만약에 한 문제 정도 나온다면 그 문제는 뭐예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종류에서 뭐예요? 부기등기 중요합니다. 주등기로 하느냐 뭐예요? 자, 부기등기로 하느냐, 부기등기냐, 주등기냐 했죠? 요 부기등기냐, 주등기냐. 이 종류에서 형식에 따른 분류 있죠? 그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이거 꼭 좀 받으시고. 그다음에 대상에서 뭐예요? 부동산 일부가 등기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공유지분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해요. 시험 문제 매년 나옵니다. 여기 보자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요건과 효력 있죠? 요건과 효력에 대한 판례 있죠? 판례. 자, 판례에 대해서 자, 작년에 2문제 나왔어요. 원래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시험 문제 꼭 한 문제 나옵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우리가 뭐예요? 등기부 중에서 구분건물 등기부가 중요해요. 여기서 시험 문제 또 한 문제 나옵니다. 한 문제 나오니까 이제 그걸 봐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총론상에서 뭐예요? 신청 적격 있죠? 적격. 이 적격에서 우리가 특히 이제 비법인이라든가 적격자가 아니 되는 거 있죠? 그거 꼭 봐둡니다. 그 다음에 등기를 단독이냐 공동이냐, 공동신청이 아닌 것은 단독신청이 아니고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 봐두셔야 돼요. 여기서. 그 다음에 최근에 지금 뭐예요? 신청서하고 첨부정보에서 이제 시험 문제 안 나오고 있는데 특히 뭐에 대해서 이거 인감유명 있죠? 이 인감유명이 일반 뭐예요? 법원직이라든가 법무사 문제는 매년 나오고 있어요. 매년. 요 최근에 우리 매년 안 나오고 있어요. 이거. 그래서 올해는 꼭 뭐 인감유명 한번 봐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를 접수하게 되면 각하하는데 우리 각하 사유 중에 자, 이 각하 사유 중에 29조 있죠?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니고 시험에 자주 문제 나오고 있어요. 자주. 이거 꼭 뭐예요? 꼭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보존 등기와 이전 등기는 시험 문제 지금 이 보존 등기는 5년 동안 연속대로 쉬지도 않고 계속 나왔습니다. 시험 문제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전 등기는 매년 시험 문제 나와요. 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시험이에요. 가장 많이 하는 등기가 이전 등기니까 자, 시험 문제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작년에 뭐예요? 전세권하고 저당권에 대해서 한 문제 나왔는데 자, 올해는 이 저당권이나 이 용익물권 중에서 둘 중에 하나는 꼭 그래도 또 나올 것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 이제 뭐예요? 가등기 한 문제, 말소등기 한 문제, 변경등기에서 나오지 않으면 여기서 2개, 여기서 3개 이렇게 하고 자, 여기 이제 넘버 아니에요. 가등기가. 넘버 2가 말소등기고 넘버 3가 변경인데 이게 이제 뭐하고 연관해서 여기 이제 공동이냐 단독이냐 여기 주등기냐 부기등기냐 여기 연관해서도 또 이제 자, 나올 수 있는데 자, 이것도 같이 봐주세요. 여기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총 요런 데서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와서 몇 문제가 등기법은 12문제니까 이제 그렇게 일단 이해해 두시고 머릿속에 아하 이런 데서 시험 문제 나오는구나 라고 이제 일단 이해하고 들어가 보자. 이해하고.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 의의 보시면 중요한 게 거기 자, 쌍가리 2번입니다. 방금 얘기했지만 자, 등기라고 하는 것은 물권 변동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도대체 물권 변동이 언제 생기냐 물었을 때 자, 등기를 뭐예요? 마친 경우. 등기를 마쳤다는 것은 등기관이 등기부에 뭐하고 기록하고 자, 이렇게 기록한 다음에 그 다음에 플러스 뭐예요? 식별보를 표시합니다. 식별보를 뭐 하게 되면 식별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등기관이 이 등기부의 등기사무를 받느냐. 그러니까 자, 만약에 이 등기부에 문제가 발생하면 자, 누가 책임질 거냐 해서 그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본 사람에 대해서 그 10개월보를 표시하게 되면 자,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느 사람이 등기를 사무를 받다는 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기록하고 10개월별로 표시되면 등기가 뭐가 돼요? 완료가 된다. 완료가 되면 자, 소급해서 뭘 받을 때 이 접수 받을 때부터 물권 변동이 생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 만약에 나온다면 등기가 완료되면 그때부터 물권 변동이 생긴다. 그러면 틀린다는 얘기예요. 소급해서 접수할 때다. 그 2번이 중요하니까 그 쌍가루 2번을 꼭 줄쳐 놓으시고 거기 조그맣게 별표 하나 해두시고 자, 꼭 받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쌍가루 3번에서 거기 존속 요건이 아니다 써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두 사람이 뭐예요? 사겠다 팔겠다 뭐 했어요? 이거 의사 표시했죠? 의사 표시를 하고 플러스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등기하게 되면 뭐가 생긴다? 물권에 대한 뭐예요? 물권 변동이 생긴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과연 뭐 이 등기란 놈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제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자, 물권 변동을 성립시키니까 요게 없으면 성립이 뒷거리가 성립이 안 되잖아. 요게 있어야지 성립되니까. 이게 성립 요건이에요. 그 다음에 등기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그 등기부라고 하는 표제부, 갑구, 을구라는 형식을 갖춰서 하는 거니까 형식주의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민법 몇 조에 186조에 자, 그래야지만이 뭐예요?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자, 무슨 요건이라고?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이제 뭐 성립 요건이고 자, 효력 발생 요건이고 형식주의니까 자, 효력 발생 요건이지 무슨 요건이 아니다는 얘기니까 존속 요건은 아니다. 존속 요건. 존속 요건 아니다. 자, 우리는 등기부가 존속시킬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등기부가 우리 천재지변에서 만약에 뭐 등기부가 자, 없어졌거나 불법하게 말소가 됐으면 다시 뭐 하면 되지? 회복하면 되지. 절대 뭐예요? 등기부가 없어졌다 그래서 권리까지 소멸하는 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가 아니다? 존속 요건이 아니니까 존속 요건 임으로 나오면 틀리니까 그걸 눈여겨봐두자. 자, 꼭 눈여겨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자, 그 등기의 뭐에 대해서, 종류에 대해서 이제, 자, 의의와 기능을 받고 등기의 뭐에 대해서, 종류에 대해서 보는데, 거기 우리 그 내용상 분류, 이제 기능상, 대상상 기능상 분류는, 자, 등기부는 표제부가 이제 표시의 등기고, 갑구을구가 권리의 등기인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이 표제부만 두는, 자, 규약상 공용부는 표제만 두니까, 그 등기부 할 때 다시 보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용에 한 분류는 여러분 이제 각종 그 등기 있죠? 뭐 기입 등기는 등기 목적이 뭐만 나와야 돼요? 보존과 이전 설정, 그 목적. 아까 있죠? 목적이. 등기 목적이 뭐예요? 보존 있고, 이전 있고, 뭐예요? 설정 있고, 변경 있고, 말소 있죠? 이런 변경, 말소 이런 건, 멸실 이런 건 뭐가 아니라는 얘기니까. 기입 등기가 아니라는 얘기. 목적이 꼭 뭐만 나와야 돼요? 보존과 이전 설정만 오는 게 기입 등기다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변경은 일부가 후발적이고, 경정은 일부가 원시적이라 했습니다. 하여튼 항상 명령들은 글자를 잘 보시면 자, 우리가 뭐예요? 변경 등기하게 되면 이 경자가 뭐예요? 이 경자가 고칠 경자예요. 고칠 경자. 그럼 경자 위치가 뒤에 있죠? 그래서 어디에다가 논에다가 집을 줘서 나중에 집을 줘서 지금 등기부 표제부는 논인데 답인데 집을 줘서 대가 됐죠? 그러면 현재 실체하고 등기부 기재상이 뭐하지 않으니까 일치하지 않으니까 그걸 뭐하지 않으니까 그걸 고친다. 그게 바로 변경이에요. 하여튼 자, 그 등기부 자, 이게 등기부 표제부 있죠? 이렇게 표제부하고 뭐예요? 갑구나 을구 있죠? 갑구 을구 있으면 여기 등기부 표제부에 기재된 토지나 건물의 표시사항을 다 지우는 것은 멸실등기고 그 다음에 갑구나 을구의 권리사항을 다 지우는 것은 뭐예요? 이건 말소등기고 이 등기부 표제부 갑구 을구 자, 이 내용 중에 일부만 지우는 걸 뭐예요? 우리가 후발적이라면 변경이고 처음부터 잘못 써서 고치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하자는 게 경정등기다. 경자가 앞에 있으니까 경정등기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여튼 다시 얘기하지만 등기부의 기재사항 중에서 뭐예요? 표제부에 있는 토지나 건물에 토지가 바다가 되거나 건물이 무너져서 이 표제부를 다 지우는 건 멸실등기. 그 다음에 갑구을구 만약에 소유권이 이전됐는데 원인행위의 무효와 취소가 돼서 그 이전 등기를 말소한다. 이렇게 말소등기. 그 어디 갑구나 을구의 권리사항을 다 예컨대 을구의 저당권을 다 지우는 거 이런 게 다 말소등기를 하고 표제부 갑구 을구 중에 뭐예요? 일부 내용만 지우는 거 우리가 변경과 경정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넘겨보시면 자, 형식에 따른 분류에서 이게 중요해요. 형식에 따른 분류가 중요하니까
꼭 별표 두시고 그 형식에 따른 분류를 잘 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형식에 따른 분류는 뭐하고 뭐로 주등기가 있고 이렇게 주등기가 있고 부기등기가 있고 또는 뭐예요? 주등기, 부기등기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제 구분하니까 자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여러분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에 기본적으로 답으로 나올 게 뭘까 이렇게 해서 언제나 뭘 하는 게 있고 언제나 주등기로 하는 게 있어요. 언제나 주등기 하는 게 있다. 자, 그 다음에 언제나 뭘 하는 게 있어요. 언제나 부기등기 하는 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주등기도 할 수 있고 또 뭐예요? 또는 주등기 또는 또 무슨 등기도 이 부기등기 할 수도 있는 게 있어요. 부기등기. 이렇게 구분해 보자. 그러면 우리 시험 문제 나올 때 언제나 뭘 하는 거, 언제나 주등기를 하는 거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 언제나 주등기를 하는 건 자, 시험 문제는 이렇게 뭐 보존 등기하고 또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이런 거는 시험 문제에 답으로 잘 등장하지 않아요. 너무 뻔한 얘기니까. 그래서 항상 자, 언제나 주등기하는 거 표제부는 항상 주등기니까. 부동산 무슨 등기? 부동산 뭐예요? 표시 변경이 있어요. 이렇게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언제나 뭘 한다? 언제나 주등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뭐예요? 갑구나 울구의 말소 등기 있죠? 말소 등기는 뭐예요? 언제나 뭘 해요? 주등기 한다. 저당권을 말소하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든 항상 말소 등기는 뭘 해요? 주등기를 해요. 그래서 일단 말소 등기는 항상 뭘 한다? 주등기를 한다. 이게 그죠? 그다음에 부기등기 자 우리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기본사 때 했지만 뭐가 등표가 질환이 생겼으니까 등표가 뭔데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이 이렇게 등기 명인의 무슨 등기 표시 변경 등기 있다 변경 등기 자 변경 등기 그래서 뭐가 등표가 이렇게 뭐예요 질환 권리질권이에요 권리질권 등기 그래서 등표가 질환이 질환이고 환이 뭐예요 환매 특약 등기 환매 특약 등기다 환매 특약 등기 질환이 생겨서 그 다음에 저세상이 뭔데 저당권 자 그 다음에 전세권 자 그 다음에 지상권 이런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뭐 하는 거 이전 등기하는 거 자 이렇게 이전하는 거 다 부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세상 그죠 저세상 왜 이러랬어요 등표가 질환이 생겨서 저세상으로 뭐예요 이전했다고 이전 등기하는 거 하여튼 소유권 이전 우리 등기 목적 중에 이전이란 말이 있죠. 이전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아닌 건 다 뭐로 하는 거예요? 다 부기 등기를 한다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주등기도 가능하고 또는 뭐예요? 부기 등기도 가능한 게 있다는 점. 그게 뭐냐면 주부 권변경은 이렇게 주부 권변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권변경은 말해에 젓가루 뭐했다? 처분했다. 자, 이렇게 외워두자는 게. 자, 그 말이 뭐냐면 자, 이 주등기도 가능하고 이 권리 변경 저당권의 변경 등기, 전세권의 변경 등기. 뭐 전세금을 증가한다. 전세금을 증액해요. 자, 저당권의 채권액을 증액하자니까. 그러면 자, 두 사람이 공동 신청하는데 자, 이해관계가 있다. 이게. 그래서 이해관계의 승낙서를 첨부하면 자, 뭐라고? 부기 등기로. 첨부하지 못하면 무슨 등기로? 주등기로. 권리 변경이요. 그다음에 말세부 등기예요. 전부는 뭐라고? 전부는 당연히 뭐로 하고 주등기로 하고 일부는 언제나 뭐로 하고 부기 등기하고. 그죠? 그 다음에 저당권은 뭐예요? 저당권이 글자가 세 글자니까 저당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소유권도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지상권, 전세권도 대상이 될 수 있다니까. 자, 물론 그러니까 우리가 물권 공부를 5가지 하는데 자, 이 저당권을 빼고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4가지가 있죠. 근데 거기 지역권은 소유권하고 붙어 다니니까 그거 빼고 3가지뿐이 없다니까. 그래서 소유권은 뭘 하고 주등기를 하고 소유권 이외 지상권 지상권 전세권 있죠? 이거는 무슨 등기를 하라? 부기 등기 하는 등기. 그다음에 가등기도 뭐예요? 가등기고 본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본등기가 언제나 주등기니까 가등기도 주등기를 하고 자 소유권이 아닌 이전 등기 지상권 이전 등기 자체가 부기 등기니까 지상권 이전 초원권의 가등기를 무슨 등기로? 부기 등기 하라는 게. 그다음에 처분 제한 등기. 자 만약에 소유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주등기.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뭐예요? 자, 소유권이 아닌 권리. 저당권, 1순위 저당권, 2순위 저당권 있을 때 1순위 저당권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할 때는 1-1번이고 2순위 권자의 가압류 가처분할 때는 2-1번이고 이렇게 자, 소유권은 주등기, 소유권이 아닌 권리는 무슨 등기로? 부기 등기로 하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 이걸 부지런히 이걸 좀 암기해 두셔야 돼요. 이 내용을 암기해 두셔야지만이 시험 문제 올해 또 한 문제 나오니까 부지런히 암기해 줘서 보자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꼭
형체의 물류 꼭 별표해 놓고 잘 보시고. 그다음 자, 효력이한 분류는 뭐예요? 뭐가 아니면 가등기가 아니면 다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종국등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등기 아니면 다 종국등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 자, 거기 3번에 등기사항 얘기 나오는데, 자, 등기사항에서 중요한 게 뭐냐. 여기 이제 등기 대상 얘기입니다. 등기 대상에서 꼭 받을 사항은 뭐냐 하게 되면, 일단, 자, 그 부일용 조소지. 자, 부일용 조소지 자기 지분만에 뭐예요? 보상 없다. 이런 식으로 부동산 일부가 등기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여러분 거기 그 박스 표 있죠? 그 표에 대해서 꼭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부동산을 분할하지 않더라도 어디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 뭐예요? 일부에 대해서 자, 뭐가 용익물권 등기가 가능하니까 자, 이렇게 뭐예요? 뭐 부동산 뭐에 대해서 부동산 뭐예요?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자, 그러면 자,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 가능한 등기가 뭐라고? 용익물권이에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익물권. 물론 용익물권이 아닌 뭐예요? 임차권도 뭐예요? 남의 땅을 사용하고 수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부동산 일부에 등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뿐이 없다? 용익물권과 임차권만 이게 가능하다. 근데 성질상 절대 뭐예요? 만약에 뭐예요? 이렇게 부동산이 하나 있는데 자, 부동산이 갑의 땅이 있는데 이 갑의 땅의 일부에 대해서만 뭐예요? 만약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다 치게 되면 나머지 일부도 보존 등기 해달라고 하게 되면 부동산 하나에 등기부가 2개 만들어지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절대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등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뿐이 없다. 유기물권만 가능하니까 저당권도 전부에 하는 거지 일부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뭐하고 뭐는 이 저당권 설정 등기하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라든가 그 다음에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라든가 다 할 수가 없다. 이제 그게 중요하다는 게 그거. 시험 문제 이거 중요해요. 매년 나오니까 잘 보셔야 돼. 근데 우리가 뭐예요? 권리일부라고 하는 말을 보자. 권리일부. 그럼 권리일부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말 그대로 어느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자, 소유권자 갑도 소유권을 갖고 있고 누구도 을도 만약에 소유권을 갖고 있다면 이렇게 소유권을 갖고 있다면 가지고 있다면 자, 이렇게 이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자가 2명이라면 이 하나의 땅에 대해서 이 갑이 소유권의 일부를 갖고 있고 을도 뭐예요? 소유권의 뭘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일부를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소유권의 일부라고 하는 개념은 이게 바로 뭐예요? 이 두 사람이 땅을 뭐예요? 균등하게 나눠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뭐예요? 간략하게 줄여서 권리의 일부라고 하는 것을 지분이라고 하자. 권리의 일부를 뭐라고 하자? 지분이라고 표현하자. 지분이라고. 자, 그러면 이 지분이라고 하는 건 등기부상의 공유 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시험 문제 나오면 공유 지분이라고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러면 이 공유 지분은 한마디 말해서 권리예요, 권리. 그러면 우리가 용익물권은 말 그대로 뭐예요? 부동산을 사용하고 수익하는 물건이니까 사용한다는 것은 눈에 보여야지만이 사용할 수가 있다. 눈에 보여야지만이.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렇게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권리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뭐예요? 사용할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럼 왜 사용하지 못하냐? 그런 건 시험 문제에 절대 안 납니다. 이 공인중개사 시험은 결론만 나와요. 결론만. 그러니까 이 공유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권리니까 사용할 수가 없다 생각하시고 반드시 암기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저당권은 점유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치만큼 뭐예요? 돈을 빌려주고 자, 교환같이 경매 신청해서 뭐예요? 돈 받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저당권이나 이전 등기는 가능한데 또 자기 지분만의 보존 등기를 못해요. 나중에 보존 등기할 때 또 다시 보겠지만 절대 어느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바다를 매립해서 갑이 3분의 1 갖고 을이 3분의 1 갖고 병이 3분의 1을 갖는 공유 지분에 대한 뭐예요? 세 사람이 바다를 매립했다. 그러면 절대 뭐예요? 절대 세 사람이 뭐예요? 다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지. 자, 갑이 자기 지분만 보존 등기 해달라면 등기부 만들면 을도 해달라고 그러고 병도 해달라고 그러면 뭐예요? 땅 하나, 부동산 안에 등기부가 3개 만들어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절대 자기 것만 보존 등기 해달라고 살 수 없다. 뭐라고? 자기 뭐예요? 지분만. 자, 자기 지분만 뭘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보존 등기 못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권리 일부에 대해서 뭐라고 외자고 자, 부일용 조소 이렇게 외웁니다. 부일용 뭐예요? 부일용 조소지. 자, 부일용 조소지 자기 몸 안에
자기 지분 뭐예요? 자기 지분만에 뭘 못한다고? 자, 보상 없다. 이렇게 외워두시고,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뭐예요? 뭐는 가능한데, 용익물권은 가능한데, 이 공유 지분에 대해서는 뭐예요? 저당권하고 이전 등기만 가능하지, 절대 뭘 못한다고? 용익물권은 지분에서 등기할 수 없고, 저당권이나 이전 등기는 뭐에 대해서 부동산 일부에 할 수 없고, 자기 지분만에 보상 없다. 이렇게 외워두자니까. 중요하다 했어요. 뭐 시험 문제 거의 매년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꼭 암기해두셔갖고 잊지 말아달라. 꼭 이해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등기할 사항의 권리변동은, 자, 권리변동은, 그 내용은 뭐예요? 그 내용은, 자, 판결은 그 내용에 따라 이행, 확인, 형성 판결을 나누는데, 자,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생기는 판결은 뭐예요? 형성 판결을 의미한다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유중에 이제 포괄 유중과 특정 유중 나누는데, 포괄 유중은 등기 안 해도 상속과 같아요. 등기 안 해도 권리를 취득하는데, 특정 유중은 꼭 등기하라. 이제 그렇게 뭐 이해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 등기할 사항의 권리 변동 이렇게 해서, 자, 뭐에 대해서, 자, 우리가 등불킨 공판상 경기 있죠? 이런 말이에요. 등불킨 등기하지 않더라도 권리 변동이 생기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공판상 경기다. 이 공판상 경기 개념이 뭐냐면, 자, 뭐예요? 공판상 경기다. 자, 그래서 공영징수 수용 있죠? 그 다음에 판결하고 상소, 경매 뭐예요? 경매 기타 법률 규정 나오는데, 여기 공영징수 수용. 자, 이건 뭐예요? 아까 형성 판결만 의미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상소, 경매 기타 법률 규정 중에서 우리가, 자, 이 무용의가 뭐예요? 무용의가 재혼했다. 이렇게 해서 요 정도. 이거 한번 봐주자. 무슨 얘기하니까? 원인행위 무효와 취소 해제라든가, 용익물권은 존속기간이 끝났다든가, 이 재단 범위의 설립행위의 기속이라든가, 혼동 있죠? 이건 뭐 하지 않더라도 등기 안 해도 권리 변동이 생긴다. 이렇게 받으시고, 아까 방금 여기 본 대로, 자, 그 1번 줄 쳐놓으시고, 그 밑에 쌍가루 2번도 뭐하고 이거 포괄 유증은 등기 안 해도 되는데, 특정 유증은 꼭 뭐 해야지만이, 등기해야지만이 권리를 취득한다. 네, 그 내용만 보고 이제, 자, 가자.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예요? 거기, 자, 4번의 등기의 유효요건 나오죠? 그 요건과 효력은 이거 중요하다 그랬어요. 항상 뭐예요? 시험 문제 매년 요건과 효력은 뭐예요? 시험 문제 꼭 한 문제가 등장하니까, 자, 그 내용은 좀 꼭 좀 받으시고 기억해야 되는데, 거기서 중요한 게 판례예요, 판례. 네, 판례가 중요합니다. 이 판례가 중요한데, 이 판례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합니다. 그래야지 한 문제 맞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등기가 뭐 하기 위해서 유효하기 위한 유효요건 나오는데, 유효요건 중에 뭐예요? 우리가 무슨 요건? 형식적, 이렇게 형식적 유효요건과 또 뭐라고? 실체적 유효요건. 이렇게 요건을 몇 가지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형식적 유효요건 중에서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할 사항 판례가 있죠, 판례가. 그래서 어디, 물론 여기 그 쌍가루 이번에 관할 위반 등기는 뭐예요? 관할 위반 등기. 자, 절대 무효고 등기관이 뭐예요? 직권 말소한다. 뭐 가장 기본적인 얘기고. 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거 2호 있죠? 그것도 절대 무효인데. 우리가 여기 꼭 암기할 사항이 뭐냐면 무대가 뭐예요? 사익감으로 실체적으로 뭐하다? 실체적으로 유효하다. 이렇게. 자, 이걸 반드시 암기하라. 무슨 얘기냐면 무권대리인이 등기했다든가 뭐예요? 죽은 사람 명의로 사자 명의로 등기했다든가 인감이 위조가 됐죠? 위조가 됐다 하더라도 뭐가 부합되면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유효하다. 그런 말대로 뭐냐면 자, 인감임명이 위조가 돼서 무효가 아니에요. 실체관계가 부합되지 아니해서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이 등기부상에 자, 누가 갑이라고 하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하러 가는데 누가 이 을이라고 하는 권리자가 갑한테 물어봅니다. 자, 사랑하는 매도인 갑아, 너 인감임명을 자 가져왔냐 물어보고 혹시 가져왔다면 3개월짜리가 맞냐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인감임명 꺼내보니까 자, 인감임명이 몇 개월짜리예요? 인감임명이 8개월짜리다. 아니 8개월짜리. 그래서 8개월짜리라서 자, 을이 이제 뭐라 얘기냐면 그럼 다시 빨리 동사무소 가서 자, 바로 다시 띄워라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귀찮죠? 그래서 누가 이 갑이라는 사람이 주머니에 화이트를 꺼내갖고 이렇게 고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몇 개월짜리가 됐어요, 지금? 3개월짜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위조가 된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위조가 돼서 만약에 등기가 만약에 뭐예요? 이루어졌다면 1번 소유권 무전 등기 누가 하고 이 갑하고 이전 등기 을하고는 뭐예요? 당연히 돈 주고받고 자, 매매 계약을 맺은 건 실체관계가 있다는 건 확실하니까 비록 문서가 위조가 돼서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법을 위반했지만 이건 실체관계가 부합되니까 유의한 걸로 보겠다. 그래서 이
자, 문서가 인간미 위조돼서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자, 뭐가 실체관계 없어. 만약에 뭐예요? 누가 소유권자는 갑인데 자, 소유권을 줬는 게 갑인데 누가 자, 이 김사기가 뭐예요? 김사기가 갑 몰래 뭐예요? 공문서를 위조해 갖고 등기해 갔다는 얘기예요. 이 두 사람 사이는 뭐예요? 공문서가 위조가 돼서 무효가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 뭐가 없었어요? 계약 관계가 없어서 무효다. 그 얘기지.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자, 이거 꼭 외웁니다. 무권 대리인 등기했다 하더라도 죽은 사람, 피상속인, 죽은 사람이죠? 그래서 하여튼 다시 얘기하지만 자, 피상속인과 그 상속인이 어떤 사람이 죽은 사람인지 그 시험장 가서 딱 생각이 안 나면 항상 뭘 보고 피 흘리고 돌아가신 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이 돌아가신 분이다고 이제 기억합니다. 하여튼 꼭 그런 날이 있어요. 귀신 쓴 날은 이상하리만큼 생각이 안 나는 날이 있어요. 그런 날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이 안 날 때도 확실히 생각이 팍팍 나도록 이거 받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형식조유권에서 꼭 이 판례 꼭 반드시 자 암기해 두시고 그래서 여러분 거기 그 쌍가루 4번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도 자 법을 위반해서 등기가 이뤘다 하더라도 나중에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유효하니까 그거 꼭 별표해 두시고 반드시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실체적 요건 나오는데 그 실체적 요건 중에서는 우리가 뭐예요? 꼭 암기할 사항이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 거기 이 중간 생략 등기 나오죠? 그래서 이 중간 이렇게 중간 생략 뭐예요? 생략 등기는 일반 지역은 유효한데 어느 지역은 절대 토지 거래 뭐예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뭐하지 않겠다? 인정하지 않겠다. 이거 무조건 토지 거래 중간 생략에 무슨 단어가 등장하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뭐가 된다니까. 무조건 무효다 이렇게 보자. 자, 그다음에 뭐예요? 그다음에 자 중간이 빠진 게 아니라 뭐라고 모두 생략 등기 나오게 되면 자 양수인이 보존 등기 맞췄다. 그것도 뭐가 부합되면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유효하다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 작년 시험에도 나왔지만 증여를 뭘 했다? 증여를 매매로 이전 등기했다 하더라도 그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뭐예요? 유효하고 행위자만 처벌하겠다. 무슨 법에 의해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처벌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뭐예요? 무효등기 유형입니다. 무효등기 뭐예요? 무효등기 유형은 자 이거는 어디? 이건 갑구나 울고 특히 이제 뭐 담보가 등기 저당권 있죠? 그런 건 이제 그 얘기예요 지금. 자 그거는 자 이해관계가 없을 때만 가능하다 이렇게 받으시고 절대 표제부의 무효등기 유형은 인정하지 않아요. 하여튼 그래서 이 유효요건에서 꼭 요 기본적인 판례 태도는 꼭 좀 기억하고 가자. 중요하다 그랬어요. 꼭 암기해 두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실체적 유효권에서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중간 생략 등기 얘기고. 그죠?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뭐예요? 그다음에 물론 쌍가루 2번은 자, 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요게 아니다가 이제 80%에서 답이고 만약에 갑을병 세 사람이 뭐예요? 합의를 하면 병이 뭐예요? 병이 갑한테 자, 직접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합의를 안 하면 병은 을을 대의한다. 이제 그런 얘기죠, 지금. 자,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자, 그 쌍가루 3번이 뭐예요? 토지거래 허가 무효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쌍가루 4번이 뭐예요? 쌍가루 4번이 자, 이게 처음부터 빠진 거 양순이 보존된 게 모생약 등기고. 그 다음에 자, 쌍가루 5번 증여를 매매를 했다. 그죠? 유효성을 인정하겠다는 얘기예요. 실체관계 부합되면. 그 다음에 거기 쌍가루 6번에는 뭐예요? 절대 표제부의 무효 등기 유형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다만 권리에 뭐예요? 권리에 관한 사항을 인정하겠다. 그런 얘기니까.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등기에 대한, 자, 효력에 대한데, 효력도 중요하죠? 자, 효력 중요한데, 우리가 효력에 있어서 꼭 여러분이 받을 사항은 뭐냐 하게 되면, 일단, 절대 뭐예요? 이건 일반적 등기 효력 중에 가등기는 뭐예요? 종국 등기가 아니니까, 가등기는 뭐예요? 일반 등기가 가지는 뭐예요? 그런 효력이 없다라고 이제 그걸 받으셔야 돼. 그게 일단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효력을 뭐예요? 효력을 구분할 때, 무슨 등기 효력과 종국 등기, 본 등기 있죠? 이 종국 등기 효력과 그다음에 뭐예요? 예비 등기, 가등기 효력을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합니다. 그러면 이 종국 등기 효력에는 뭐예요? 권리 변동적 효력이 있고 권리 변동적. 그다음에 뭐예요? 권리 뭐예요? 추정적 효력이 있어. 권리 추정적 효력. 자, 그다음에 대항적 효력이 있어요. 대항적 효력. 대항적 효력이 있다니. 그다음에 순위 뭐가 있고 순위 확정적 효력 있고 순위 확정적 효력. 그 다음에 후등기 뭐라고? 후등기 뭐예요? 저지력이 있고 후등기 저지력. 그 다음에 자 점유적 뭐라고? 점유적 효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몇 가지로 6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절대번호는 이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뭐가 아니니까 종국등기가 아니니까 절대로 뭐예요?
자, 이 가등기는 이런 효력이 없다는 걸 꼭 좀 기억해 두시고,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시험 문제 중요한 게 뭐라고? 권리 추정적 효력과 뭐예요? 순위 확정적 효력과, 그 다음에 후등기 저지력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이제 뭐예요? 권리 추정적 효력하면 이제 우리가 기본서 할 때 외우라 했어요. 뭐라고? 자, 부표가 뭐예요? 부표가 뭐가 안 되니? 추정이 안 되니? 이렇게 추정이 안 되니? 누가? 이 담당원이 뭐해서 담당원이 추정을 해서 뭐라고? 입상시켜라 라고 해서 이제 그 외워주자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절대 부동산 표지예부하고 가등기는 절대 뭐가 없다? 추정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자신이 없으면 이거라도 꼭 외우자는 거예요. 이거라도. 절대 이 추정력이 없는 게 뭐, 내가 시험을 딱 보는데, 자,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면 앞에를 보라는 게 뭐라고 써있으면 표지예부하고 가등기라고 되어 있으면 그건 맞는 문장이에요. 추정력이 없으니까. 근데 추정력이 없다는데 표지예부하고 가등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그건 틀린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지. 자, 그렇게 일단 막판에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담자가 뭐예요? 피담보 채권. 그러니까 저당권 등기가 돼 있으면, 자, 저당권의 실행뿐만 아니라, 저당권의 계약뿐만 아니라, 거기, 자, 실체관계뿐만 아니라, 그 피담보 채권, 돈을 갚을 돈이 얼마다, 이런 피담보 채권이 존재한다고 추정한다. 그 다음에 당사자 간에도 추정력이 있고, 뭐예요? 등기 원인에도 추정력이 있으므로, 입증은 누가라고, 이거. 상대방 해라. 이제 반드시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어렵고 또 뭐예요?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봐두셔야 돼. 잘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순위 확정적 효력은 자, 어디에? 자, 우리가 이제 뭐라고 이제 권리순위는 뭐예요? 권리순위는 자,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 전후 순서에 따르는데 그 순서가 같은 구, 동구, 서로 같은 구, 동구죠? 동구는 무슨 번호? 순위 번호. 자, 그 다음에 서로 다른 구는 뭐예요? 다른 구는 뭐라고? 접수 번호. 그 다음에 부기등기는 어디 따르고? 부기등기는 뭐예요? 부기등기는 주등기 따르고. 부기등기 상호간은 뭐예요? 상호간은 자, 먼저 한 거냐, 나중에 그 순서에 의하고. 절대 가등기가 뭐 하게 되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게 되면, 본등기 하죠? 그럼 뭐예요? 어디 따른다? 가등기 순위에 의하겠다. 이게 순위에 의하겠다. 이깁니다. 자, 순위 확정적 효력 좀 봐두셔야 돼. 하여튼 같은 구는 순위 번호고, 다른 구는 뭐라고? 접수 번호고. 바뀌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대지권 등기를 하게 되면, 대지권 등기 하게 되면, 건물 등기부의 효력이 땅까지 미치니까, 자, 이 건물에 등기한 그 저당권하고 토지에는 하지 않았지만, 저당권이 토지까지 미치니까, 토지에 만약에 전세권이 있으면, 저당권이나 전세권은 접수 번호다. 지적, 이런 식으로. 자,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자, 요즘 최근 한 4년 전에 계속 이제 답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후등기 저지력은 절대 용의물권은 뭐하고 있어야 되니까 점유를 해야 되니까. 자, 만약에 뭐예요? 전세권이 지금 등기부에 있다면 이 전세권을 말소하지 않고는 자, 새로운 전세권 등기를 못합니다. 그게 후등기 저지력이에요. 아무리 전세권이 존속기간이 끝나서 무효가 되더라도 말소 등기 안 하면 못 들어온다. 이게 후등기 저지력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중요한 사항입니다. 꼭 좀 받으시고 가등기는 일단 뭐예요? 효력이 없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나중에 뭐예요? 가등기 할 때 다시 보겠지만 가등기 효력은 없다. 다만 뭐예요? 본등기를 안 하면 순위만 뭐예요? 순위만 보존하지. 본등기 안 하면 처음 것만 보존하고 본등기 하게 되면 순위 보존. 그런 걸 이제 효력이라 따지는데 보통 시험 문제 나오면 없다로 하는 게 이제 가장 좋을 것이다니까. 자, 하여튼 그래서 여기 지금 유효권과 효력에 대해서 꼭 뭐예요? 그 판례 기본적인 판례는 꼭 기억하자니까.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